앞으로 일어날 전쟁은 첫 번째 전쟁이 아니다. 그 이전에도 이미 여러 차례 전쟁이 일어났었다. 지난번 전쟁이 끝났을 때 승전국과 패전국이 있었다. 패전국에서 하층 서민들은 굶주렸다. 승전국에서도 역시 하층 서민은 굶주렸다. 요새 또 전쟁이란 키워드가 한창 핫하죠. 2022년도 러시아 우크라이나부터 해서 중동 지역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, 그리고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, 그리고 미국의 전쟁까지 국제 정세가 확실히 지난 10여 년 동안에 비해서 많이 불안해짐에 따라 이곳저곳에서 지금 터지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, 전쟁을 왜 할까? 라는 질문이 언제부턴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어지겠다는 느낌마저 듭니다. 아니면 애초부터 사실 인류 역사 전체를 빗대어서 봐도 전쟁이란 건 늘 끊임없이 이어져 왔잖아요. 오히려 지난 20세기 후반부터 해서 21세기 초, 정확히는 코로나 전까지가 역사상 가장 유례없는 인류 평화의 시기이기도 했고, 그래서 전쟁이란 걸 정말 왜 할까? 라는 질문 자체에는 물론 여러 가지 경제적, 지정학적, 역사적 등등 되게 많은 게 얽혀있죠. 절대 하나의 사건은 하나의 원인으로만 규정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. 당장의 이란 전쟁만 봐도 호르무즈 해협이라든지 미국의 달러 패권, 또 중동의 역사, 되게 복잡한 그들의 역사들이 얽혀있죠. 어렸을 때도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를 보면 교과서에 나오다시피 전쟁으로 사실 가득하잖아요. 인류 역사가. 사랑과 전쟁이 따로 없습니다, 진짜. 그 시기에도 학교를 다니면서 저는 막연히 전쟁이란 거 정말 왜 하는 걸까? 왜 서로 죽이고 싸우고 굳이 그런 선택을 했었어야만 했나? 라는 질문을 계속 던졌었던 것 같아요. 역사를 배울 때. 근데 이젠 어느 정도 세상 돌아가는 걸 몸소 느끼다 보니까 자본주의 아래에선 그냥 전쟁은 정말 필연적인 걸까? 이게 사실 과정인지 아니면 결과인지도 잘 모르겠고, 아니면 진짜 이 모든 게 사실은 돈으로 다 설명이 되는 건가? 평화라는 게 이 시뮬레이션 안에선 되려 오류가 되는 것이고, 전쟁이 본격적인 게임이며, 전쟁은 사실 일어나는 게 아니라 원래 거기 있던 것이 고개를 든 것뿐인가?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뉴스 속보들은 그저 그 거대한 기계의 소음일 뿐이고, 이 모든 게 뭔가 모를 이질감이 든다는 거죠. 세상 어느 곳에선 집에 폭탄이 떨어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, 아니면 나 자신이 죽고 있는데 나는 여느 날과 똑같이 커피를 마시고 일을 하고 책을 읽고 등등 표면적으로는 변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, 굳이 변한 게 있다면 뭐 기름값, 그리고 달러가 비싸진 거.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기름값과 달러값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고 생각하고 그걸 걱정하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일 수 있지만서도 그게 한편으론 조금 역겹습니다. 한 개인으로 보았을 때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삶이 미시적인 측면에선 되게 인간적이지만, 왜 인간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인간성이란 게 보이지 않을까? 이 모든 것을 시스템으로 본다면 누군가는 죽지만 누군가는 그걸로 돈을 벌고, 또 누군가는 그걸 이용해서 가십거리를 만들고 클릭을 유도하고, 이 톱니바퀴는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어요. 그런데 개인의 차원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. 쉽게 말해서 이 한반도에 전쟁이 터졌어요. 그렇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왜 전쟁이 일어났을까 하면서 원인과 결과를 타당하게 도출해내는 일이 막상 전쟁이 닥친 우리 한 개인의 입장에서 그게 뭔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. 당장에 내 목숨이 쳐날아가게 생겼는데.
눈에 보이지도 않는 어떠한 신념과 그리고 이념 간의 대립 때문에 누군가의 장기말이 되는 게, 체스 유닛이 되는 게 멍청하게 보이면서도 막상 나 자신도 크게 다르지 않게 무기력하죠.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, 제가 중학교 때 세계사를 배웠을 때, 그때 중세시대를 배우면서 야, 얘는 무슨 종교 때문에 이렇게까지 전쟁을 하냐, 솔직히 좀 멍청하다고 생각했습니다. 근데 되게 오만했던 생각인 거죠. 지금도 크게 달라진 게 없구나. 만약에 우리의 후 세대가 한 100년 뒤에 인간이 멸종되지 않고 어떻게 이어졌다고 칩시다. 걔네가 역사를 배울 때 우리를 보면서 똑같이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. 이 이념과 사상이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핵을 터뜨리고, 심지어 야, 얘네는 민주주의를 믿었다고? 자유를 믿었어? 너무 순진한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.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, 그건. 물론 아까 말했듯 하나의 결과는 절대 하나의 원인으로만은 설명될 수 있는 건 아니기에, 우리도 알다시피 이념과 사상이 모든 걸 설명해 주진 않고, 그 안에 돈과 물질도 또 섞여 있고, 지금도 마찬가지고, 세계대전 때도 사실 그렇고, 아마 중세시대 때도 절대 종교 하나 때문만, 이 종교 하나만을 보고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닐 거거든요. 아니죠. 네. 근데 이제 학교라는 곳에서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게 요새는 어떻게 가르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근데 그냥 대충 이념과 사상으로 때우는 게 가장 쉽습니다. 교육의 입장에서는 그 경기를 따지는 것이 되게 피곤하죠. 특히나 한국은 사실 대한민국 교육부는 거의 정부의 꼭두각시일 뿐이고, 정부에게 거의 권한이 다 가 있어요. 공교육이란 게 뭔가 시스템 구조가 그래요. 그래서 각 정권마다의 스탠스도 되게 많이 다르고, 특히 역사는 또 되게 예민합니다, 이 나라가. 그래서 근현대사를 되게 점프해서 배우는 게 좀 있어요. 되게 혼란스러워요. 교과서에 담겨있는 내용과 공교육상의 어떤 한국사가. 또 제발 부탁인데 이 얘기를 정치적 권력, 정치적 신념에 편승해서 누군 이렇다 저건 저렇다, 이 얘기는 제발 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. 정말 싫어합니다, 그거. 저는 좌우나 혹은 진보 보수처럼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거를 되게 경계시합니다.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을 망칩니다. 절대 세상 정상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. 진짜 사람 망치는 지름길입니다.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, 그렇다고 해서 지금 터지고 있는 이 전쟁들에 감정적으로 동요를 하라거나, 전쟁으로 인해 죽은 사람들을 슬퍼하라거나 강요하는 그런 차원의 얘기는 절대 아니고, 막상 저도 그렇게 안 합니다. 이런 전쟁 터졌을 때 저기도 결국 터지는구나, 이런 반응이 전부였어요, 저도. 그러면서 전쟁이라는 게 큰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. 근데 그런 와중에도 들어갔던 주식 차트를 보며 머리를 감싸지며 걱정하고, 기름값이 얼마나 뛸까, 산업이 어떻게 돌아갈까, 그런 걸 걱정하는 모습들, 그리고 생각하는 모습들에서 이질감이 느껴지는 제 생활과 일상, 그리고 제 모습이 조금 역겨웠다, 그 정도? 네, 그냥 뻘소리죠, 뻘소리. 이런 뻘소리 들어주셔서 감사하고, 여러분들도 어떻게 느끼시는지 궁금하네요, 저는. 감사합니다.